대낮부터 상대 측 의원실로 들이닥치는 골드문이 아니 수석 보좌관 장태준. 우와, 싹싹 빌려온 거야? 그가 이곳에 방문한 이유는 바로 야, 송희섭 의원 매수 드러나. 치명적인 약점을 잡혔기 때문이었죠. 그런 찌라시가 먹힐 것 같아? 애써 헛웃음을 짓는 태준에게 이거는 떡밥이지 이 사람아. 어? 상대 측 보좌관은 진짜는 요거거든. 비리 자료로 가득 찬 시한폭탄을 들이밉니다. 요 안에 너희들이 한 짓이 다 들어있지. 이는 절대 드러나선 안 될 태준의 영민이었죠. 너도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어? 이거 다 기획을 네가 한 거지. 새끼야. 이어서 보도자료 방송국에 보내주고. 때마침 등장한 상대 측 의원의 지시에 가서 입장문이나 빨리 준비해. 태준 내 정치 인생이 끝장나기 직전인데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죠. 오히려 태준이 의원님의 안위가 걱정돼서 하는 말입니다. 으름장을 놓습니다. 한번 기회를 줬으면 들어 처먹었어야지. 심지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엔 제가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야, 장태준. 누가 봐도 불리한 상황에서 자신이 갑인 듯 행세하는 태준. 그리고 그때 한 장의 팩스가 도착하고 마지막 기회입니다. 잡으시죠. 뭔데? 그 서류를 펼쳐본 상대 보좌관은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그 반응은 의원 또한 마찬가지였죠. 이어서 결정하시죠. 그 칼자루를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순식간에 태준이 빼서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보도자료 기자들한테 보내. 수세에 몰린 의원이 경영위원 뺨치는 싸대기를 갈겨보지만 어디서 감히 현역 의원을 협박을 해? 단 1g도 개의치 않고 어떡할까요, 협박을 이어가죠. 의원님? 대체 무슨 서류를 보여준 것일까요? 성기훈, 기분이요! 아니 이정재 주연 레전드 정치 드라마 보좌관 바로 시작합니다. 국회에는 300명의 의원을 보좌하는 2,700명의 보좌진들이 있습니다. 각 의원실을 직장 삼아 일하는 정치를 다루는 직원이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의 주요 업무는 바로 정책과 법안을 만들고 쇼츠에 빠진 의원들의 정책과 법안 짬처리, 여러 행사의 축사와 연설문, 행사와 축사의 짬처리, 그리고 여러 지역구의 어려운 민원을 들어주고 샌드백 대행까지. 이쪽으로 이쪽으로. 보좌관이란 그야말로 의원들의 갑질과 조인트를 모두 견뎌내는 짬 마스터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 수석 보좌관 태준의 짬주는 바로 대한당의 원내대표 송희섭 의원. 1년 전 희섭 측은 원내 실세인 조가병 의원과 당대표 자리를 두고 맞다이 중인 상황이죠. 심지어 상대 측에는 조가병 의원의 러닝메이트로 지리는 외모의 국회의원 신민아, 강선영 의원도 계셨잖아요. 그에 반해 희섭 측은 중도표를 모두 얻는다 해도 동률이야. 예상 득표수에서조차 한참 뒤지고 있는 상황인데 한 표라도 이루면 가능성이 없어. 모두가 낙심하고 있었던 그때부터가 아니요, 단 한 표면 충분합니다. 당선 1타 강사 태준의 지리는 과의 시작이었죠. 한 표만 있으면 된다니. 누구? 당 윤리위원장 이장수 의원 표입니다. 당 윤리위원회 규정 22조 음주운전, 뇌물, 불법 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위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당원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 말인 즉 당원권이 정지되면 선거권도 박탈되지. 맞습니다. 상대의 표를 잃게 만들어 덧셈이 아닌 뺄셈으로 승리하는 지리는 묘수였죠. 이렇게 되면은 내가 한 표로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송희섭 의원은 원내대표 당선이었죠. 시작부터 능직해 사기성을 보여주는 태준과 매력 만땅 찍은 선영 사이에서 미묘한 눈빛이 오가는데 1년 후 두 사람은 왔어? 사내 커플을 뛰어넘은 아, 있었어? 원내 커플이 되어 있었죠. 더 유명해져야지. 그래야 장태준이지. 이어서 키스까지 조지는 두 사람은 평화로운 뜨밤을 보내고 다음날 의원님, 출근하자마자 너 뭐 하는 놈이야, 임마? 희섭에게 조인트를 까이는 태준. 일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기자회견에서 대차게 희섭을 까고 있는 인물은 송희섭 원내대표는 당내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선영인데 또한 원내대표 아침에 침대에서 봤던 여친 얼굴 뉴스에 나오는 지리는 원내 커플 클라스였죠. 이에 제대로 빡친 희섭은 곧바로 배우를 묻는데 이 짓거리를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어디야? 너무나 당연하게 희섭을 밟고 올라갈 일만 기다리던 네, 의원님. 조가병 의원실입니다. 조가병이 숙적 조가병 의원이었죠. 이어서 조가병이 당대표 되면 우린 모두 죽는다. 1년 만에 다시 한번 위기감을 느낀 희섭은 태준아, 태준의 능지에 의지하려 하죠. 청와대 함께 가야지. 여기서 발목 잡혀서 쓰겠냐? 이에 태준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별일은 없을 겁니다. 또다시 그의 지리는 짱구를 가동시킵니다. 곧이어 장태주의 수석 보좌관은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공천 1순위로 지목되고. 호랑이 입인 조가병 진영으로 들어서는 태준. 안녕하세요. 에이, 깜짝이야. 그는 상대 측 보좌관에게 무슨 장난치는 줄 모르겠지만 그만두는 게 좋아. 강하게 으름장을 놓습니다. 너는 우리가 장난치는 것 같아서 친히 납치였냐? 내년감 원내대표 자리 앉힐 때 뭐 구린 거라도 만졌나 보지? 하지만 상대 또한 받아치는 도발에 야, 그 아까 그 소리 좀. 상당히 킹받아버린 태준은 불현듯 목덜미를 잡더니 물리기 전에 조심해. 가을 독사 태준의 송곳니가 이토록 날카로운 이유는 바로 야, 보좌관 주제, 어?
무슨 국회를 하겠다고? 모두 그의 꿈인 공천을 위한 것이었죠. 몇 시간 뒤 발빠른 태준의 다음 상대는 바로 조가병 의원의 최측근이죠. 조가병 의원이 뭘 가지고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눈만 띄우라고 해서 급하게 기자회견만 한 거야. 혹시 태준 씨까지 연루돼 있는 건 아니지?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 다르지. 선영은 연인으로서 태준을 걱정하는데 오후에 추가 기자회견 잡을 거야. 뭔지 모르겠지만 미리 대비해. 마냥 똥줄이 타는 태준에게 다가올 위험을 예고해줍니다. 이어서 곧바로 밝혀지는 서부지검에서 움직였답니다. 조가병 측의 음모. 아이고 어쩌냐. 손이섭이 발 하나 잘리면 좀 아프겠네. 그 타겟은 희섭이 아닌 잘 됐다 이 새끼고. 그의 오른팔 태준이었는데 심지어 이 소식은 의원님, 검찰에서 장본여관 집 압수수색을 들어갔답니다. 그대로 희섭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에라이씨. 손톱 깎다 피를 보고만 크는 태준이 말이야. 마치 태준을 예전 같지가 않아. 행하려는 듯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다리 묻으면은 지 살을 깎는 법. 한편 검찰이 조지고 간 고향집을 들린 태준은 아수라장이 된 집을 정리하는데 넌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뭐 하고 다니길래 검찰에서 다 나와? 심히 킹받는 분수도 모르고 무슨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아버지의 가스라이팅까지 이어지죠. 아버지 출마한다고 집안 살림도 모자라 어머니 수술비까지 갖다 태준의 분노가 뭐? 24,000% 채워진 바로 그때 때마침 선영의 전화가 걸려오죠. 검찰에서 움직였으면 어떻게 해서든 태준 씨 올감일 텐데. 그녀의 걱정이 끝나기 무섭게 잠시만. 태준에게 전달되는 또 다른 메시지는 선배님, 부탁했던 자료 확보했습니다. 가병에게 쏠 치밀한 총알 한 발. 걱정해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조가병 의원이야. 사람을 잘못 골랐거든. 이어서 경찰 쪽의 후배에게 자료를 챙긴 태준이 향한 곳은 바로 날 보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얼굴이라도 비춰줘야지. 그에겐 호랑이 불이나 다름이 없는 어떻게 오셨어요? 서영철 검사님 만나러 왔습니다. 담당 검사의 사무실. 송희섭 의원실의 장태준 보좌관입니다. 황당해하는 검사에게 장태준 씨, 지금 당신 뇌물수수 조사받고 있어요. 의혹이겠죠. 태준은 지리는 패기로 제보자가 누굽니까? 되려 제보자의 신상을 캐묻습니다. 수사 중인데 함부로 제보자를 알려줄 수 있나? 밝힐 수 없는 제보자와 의혹만으로 뇌물 공여자를 찾기 위해 저랑 통화한 사람들을 당연히 조사하셨겠죠. 심지어 그럼 아시겠네요. 이 번호의 주인들이 누구인지. 이장의 한 수를 내미는데 35명의 기자들과 52명의 기관장들 그리고 172명의 현직 의원님들까지 검사님은 이들 모두를 영장 없이 불법 사찰하신 겁니다. 아 그러고 보니 검찰청 부장검사님들과 대법원 판사님들도 계시더군요. 원내대표 수석보좌관으로 쌓아온 그의 지리는 인맥은 터치 불가인 미친 수준이죠. 그분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어서 태준은 쫄아버린 검사에게 저기 정부장관. 전부 원상복귀시키십시오. 에코공을 지시합니다. 그럼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겁니다. 수고하세요. 곧이어 조가병이 이 새끼가 내 팔부터 자를 생각이었네. 또 하나의 위기를 넘긴 희섭에게 검찰에 제보한 건 누구야? 밝혀지는 또 하나의 반전.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제본 제가 있으니까요. 이 모든 것은 아, 검찰 쪽에 자료 넘겨. 태준의 설계였습니다. 네가 먼저 미끼를 던졌다. 한 번 쓴 미끼는 다시 쓸 수 없으니까 이제 검찰 카드는 쓰지 못할 겁니다. 그러다 네가 다치면 어떡하려고 그래? 고래를 잡는데 낚싯대도 부러지고 손도 좀 다쳐야죠. 그에게 주어지는 퀘스트 보상은 국밥이나 하나 하자. 조금 선 넘는 것 같죠.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마무리할 일이 남았어요. 태준의 참교육은 아직 형님! 끝나지 않은 것 같죠. 조가병 이 새끼. 이어서 태준이 만난 선영이 건넨 것은 뭐야? 또 한 번 가병을 엿먹일 두 번째 총알. 조가병 의원이 입법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어. 그녀가 가병에게 돌아선 것은 며칠 전. 당연 왔어. 인사해 알지? 김미진 아나운서. 그는 보란듯이 선영의 대체자를 불러놓고 쪽을 주는데 김 아나운서가 왜 여기 있어요? 그 기자회견 말이야. 이 김미진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시사 타임에서 인터뷰 형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그 이유는 바로 당대표 자리를 굳히기 위해 언론에 총알바지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지금 인터뷰 준비하려면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역시 정치판에 걱정 마세요. 대본은 제가 이미 준비하고 있거든요. 영원한 아군은 없습니다. 괜찮겠어? 조가병 그렇게 선영은 밟아버려. 그거면 돼. 남친에게 칼자루를 쥐어줍니다. 곧이어 네, 부장관님. 지금 간담회 자료랑 법안 하나 보낼게. 해외 관련 사례들 찾아서 비교 분석해봐. 밥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태준의 보자신. 자료 보고 있는데 이 법안 독일 쪽 자료가 있을 거예요. 역시 유능한 상사 밑에는 끝나는 대로 바로 보낼게요. 유능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몇 시간 뒤 간담회장에 도착한 태준은 미래 환경 개발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메일 보냈습니다. 참교육 자료를 전달받는데 이어서 다음 순서는 저 추가 질문 안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자, 질의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 법안이 모법인 2005년 발의 통과된 환경보존법과 충돌하는 지점은 없습니까? 의원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태준의 혀에 제대로 싸대기 한 대 맞아버린 가병 측은 그런 지점은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했습니다. 형식적인 답변만 내놓는 충분히 검토하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어서 두 대
준비 중인 법안은 현실 적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네네. 적용 범위에 따라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며 15대. 법안이 미적용된 기존 시설과 지역의 기득권 논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1006대.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무려 24,000대를 갈겨버리죠. 이어서 뭐 하는 거야? 왜 남의 잔치집에 와서 죄를 뿌리노? 잔뜩 화가 난 보좌관 뒤로 송희섭 의원은 참 복도 많아. 탈탈 털린 가병이 자네 같은 보좌관을 인재로 두고 말이야. 대뜸 태준을 칭찬하고 나서는데 이봐 장태준이 사실 그의 속내는 배를 갈아타는 건 어때? 태준을 스카우트할 셈이었죠. 이번 국감 끝나고 어때? 하지만 그런 제안은 검찰을 움직이기 전에 하셨어야지. 이어지는 태준의 제가 급히 오느라 선물을 준비 못했습니다. 극한의 야리 돌림. 지금 포장 중이십니다. 조가병 의원님 보도자료 준비해. 세 번째로 준비된 태준의 선물은 바로 보도자료요? 무슨 보도자료? 사실 거세인데 제 독이 지금 바짝 올랐습니다. 그 사각도 바짝 오른 보좌진들은 우리 쪽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금방 알아챌 거야. 태준이 뿌려놓은 똥을 치우려 후원금 쪽을 파보자고. 뭐가 나오는지. 가병이 받은 후원금 내역을 조사 중이죠. 하지만 주경원 대표 계열사에서 후원금이 나간 적이 없네요. 성관이의 신고한 후원 내역에도 잘못된 게 없어요. 진짜 연관이 없는 거 아닐까요? 이대로 역풍을 맞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순간 뭐예요? 저기 혹시 이게 도움이 될까 해서요. 새롭게 출근한 인턴이 건넨 것은 주경문 대표가 조가병 의원 출판에서 받은 친필 사인이에요. 인턴이 찾아낸 실마리를 통해 일간실업 이사 이기수 씨가 조가병 의원에게 500만 원을 후원했대요. 여기도요. 일간실업 사원 김원준 후원금 100만 원이요. 조 부장님, 이말람 사원이 20만 원이랍니다. 보좌관님, 지상화 씨 100만 원이요. 원경아 씨 250만 원. 부장관님. 태준은 결국 불법 자금 명단을 확보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밝혀진 인원과 액수는 무려 일강 실업에서만 모두 134명, 1억 4,750만 원입니다. 이건 개인 후원이 아닌 직원들의 명의를 이용한 쪼개기 단체 후원이에요. 5분 후에 조가병 의원실로 팩스 넣어.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고. 이어서 다시금 인트로로 돌아와 태준에게 농락당했음을 알게 된 가병은 며칠 뒤 저는 당 대표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출마를 철회해버리는데 또다시 태준은 제대로 먹혔어요. 수고했어. 괜찮으세요? 괜찮아. 수고했어. 희섭을 보좌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조가병 의원이 박종길 법무부 장관과 면담을 하고 있답니다. 곧이어 찾아오는 두 번째 위기. 조가병이 박종길이 이것들이 무슨 꿍꿍이야? 원수를 갚기 위해 가병이 결탁한 인물은 바로 이거 장관님 앞에 면이 안 쓰네요. 모기 한 마리 잡으려다가 손에 피만 묻혔습니다. 현 법무부 장관 박종길. 송희섭 의원이 보좌관 하나는 잘 뒀네요. 믿는 배가 있었던 가병은 장태준인가? 복수의 칼날을 날카롭게 갈고 있죠. 이 바닥에서 은원을 잊으면 됩니까? 갚아줘야지. 그가 면밀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정치판의 콜로세움, 곧 국감 아닙니까? 국정감사. 주정학 이창진 대표. 가병의 고른 무기는 바로 검찰에서 내사 중이죠. 이창진 대표입니다. 총무를 맡고 있는 이창진입니다. 희섭의 정치 자금을 조달하는 핵심적인 돈줄이죠. 송혜섭 의원이 여태껏 버텨온 것도 이창진 대표 때문입니다. 때문에 가병은 그 연줄만 끊으면 이리저리 나붙게다가 땅바닥에 주저앉을 겁니다. 창진을 국감장에 세워 희섭과의 연주를 끊어버리려 하는 것이었죠. 그 시각 이를 알아챈 희섭은 이 대표. 나야. 그러니까 해외 출장 핑계로 잠깐 나가 있어요. 창진을 해외로 보내 증인 출석을 불가케 하려 하죠. 하지만 이번 국감은 빠져나가지 못할 겁니다. 이미 선수를 뺏은 출국 금지를 시켰거든요. 법무부 장관의 클라스. 어떡할 거야? 증인 채택 무산시키시면 야당 쪽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희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걸 알고 이창진을 내세우는 거겠지. 그야말로 진토에 안 나는 상황이죠. 보좌관님, 오늘 안으로 증인 신청 완료해야 하는데 어떡하죠? 어떻게든 방안을 모색하려는 태준의 눈은 근로환경 개선을 요구하던 또 다른 노동자 김광호 씨가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 시각 가장 핫한 노조 파업 뉴스로 향하는데 웬만한 이슈들은 다 묻히겠어요. 부강 노동자 사망자 수가 어떻게 되지? 잠시만요. 30명이요. 어제 숨진 김강훈 씨를 포함해서요. 곧이어 태준은 부강전자 사장 저희 법사위에 세우겠습니다. 창진을 무색하게 만들 새로운 증인을 요구하는데 부강이랑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도 이창진 대표보다는 부강 사장을 더 원할 겁니다. 이는 부강 사건도 이슈를 이슈로 덮을 이열치열 계획이었죠. 가능하겠어? 검찰 수사도 피해가는 미꾸라지 같은 놈인데.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그래. 이어서 태준은 부강 사장을 방문하고 부강 김현수 사장님 되시죠? 그에게 증인 국감 출석 출석을 권유를 요구하는데 전화드렸던 송희섭 의원실의 장태준 보좌관이라고 합니다. 이소통에 연락드렸을 텐데요. 내가 3일 후에 한 달간 해외 출장에 잡혀 있어서 국감에는 못 갈 것 같다고. 사장은 당연하게도 좋습니다.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비춥니다. 하지만 증인 출석 거부하시면 동행 명령장 발부와 함께 불출석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 총수에게 이는 고소? 해요. 벌금이 얼마더라? 1,000? 2,000? 너무나도 가짜는 일에 불과했죠. 하루 술값도 안 되는 그깟 돈. 심지어
아깝네. 식사 안 하셨으면 드시고 가요. 태준을 짬타이거 취급하며 모욕감을 주기까지. 헛웃음을 치는 태준은 제대로 빡돌아버린 모양이죠. 곧이어 선배 어떻게 됐어요? 내가 재판장에 가기 싫다고 아주 때를 쓰고 있네. 얼르고 달래도 안 되면 매라도 들어야지. 참교육이 깃든 수고해. 사랑의 매를 준비합니다. 다음날 태준은 또다시 고급 인맥을 총동원하여 그리고 이거는 중앙지검에 보고 들어간 건데 특별히 조심하시고. 사장과 연관된 수사 자료를 습득한 후 지금 들어가고 있어. 부강 사장 출장 스케줄 바꿨어요. 오늘 출국한답니다. 몇 시 비행기야? 사장이 빤스런 치기 직전에 당신 뭐야? 설마 나를 긁으라도 가시려고? 그럴 리가. 그와 대면하는 데 성공합니다. 긴 여행 지루하실 텐데 비행기에서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그가 건넨 서류에는 사장 본인의 내연녀 폭행, 마약 투여 등에 대한 빼박 증거들이 담겨있죠. 곧이어 그것도 확인하시죠. 태준 측 보좌진이 설계한 폭로 기사까지 전달되는데 A 사장이 누굴까요? 돈은 무섭지 않지만 더 아래로 떨어지시기 전에 저희 쪽 손 잡으시죠. 여론은 무서운 사장은 결국 국감장에서 뵙겠습니다. 증인 요청을 수락하고 맙니다. 며칠 후 시작되는 국정감사. 드디어 시작이네요. 그렇게 기세는 가장 뜨거운 감자를 데리고 태준 쪽으로 기우는가 싶었는데 방금 와서 이창진 대표 어떻게 증인으로 부릅니까? 이창진 대표를 이창진 대표 불법 결권 세습 사건의 핵심이에요. 출석시키지 않은 여파 때문에 생각보다 거센 야당 측의 반발. 국회법 이렇게 무시하면 되나? 결국 상황은 국회의원으로 이어지고 송이섭이라네. 이창진 대표 증인 채택 안 하면 국감 진행 못합니다. 뭐야? 이대로 가다가는 쉽질 않아. 이창진이 문제로 계속 고리를 물고 늘어질 셈이야. 오늘 안에 재개되지 않으면 부강 사장 다시 증인 신청 어렵습니다. 알아. 아니 판이 깔려야 뭐 유술 던지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공천은 고사하고 희섭의 원내대표 자리까지 위태로운 상황인데 태준의 지리는 눈썰미에 들어온 것은 바로 아이 저 새끼들은 이제 매번 지랄이야. 국왕 노동자들의 시위 현장이었죠. 뭔 수가 없겠어? 이어서 성난 시위대에게 조심스레 다가간 희섭이 이런다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들의 사정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 대화하면서 뭐가 문제인지 한번 풀어봅시다. 그들에게 동조해주나 싶죠. 그런데 갑자기 거지 같은 새끼들이 그냥 맨날 물 더 달라고 씩씩대고 지랄이야. 이 정신사납게. 오 도발 마냥 당신 지금 뭐라고 그랬어? 자신의 속마음을 활짝 오픈하는 희섭. 그의 어그로에 성난 군중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죠. 송희섭 의원을 테러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마에 현장에서 고추장 체포되었습니다. 잔뜩 묻혀버린 희섭은 잠깐만 나 봐라. 킹갑수 아저씨 뺨치는 지리는 메소드 연기로 이번 일이 어디 그분들의 잘못이겠습니까? 파행되고 있는 국회가 잘못이지. 대인배 코스프레를 해냈는데 아 그리고 보상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이는 모두 정치인들이 무서워하는 건 여론입니다. 여론을 움직이려는 태준의 전략이었죠. 의원님도 이용하시죠. 이어서 시장 안 합니까? 또 한 번 제대로 올라온 희섭은 부강 사장 이렇게 많은 노동자를 해고하고도 밥이 들어갑니까? 변호인 뺨치는 호통으로 그분들 말만 들어도 이렇게 목이 메는데 밥이 들어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제대로 받아버립니다. 법무부 장관과 함께 심지어 검찰 개혁에 앞장서고 계시는 분이 기업과 유착해서 봐주기 수사에 늑장 기소까지 자신에게 심지어 반기를 들었던 검찰이 앞장서서 노조 파괴까지 하고 있어요. 검찰까지 제대로 담궈버리고 이게 검찰입니까? 국정감사 또한 성공적으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태준의 자리를 위협할 새로운 빌런이 등장하는데 지역구 계신 오원식 보좌관님 오셨거든요. 태준에게 밀려 지역구로 자천되었던 전임 보좌관 오원식이죠. 왔어. 그가 올라왔다는 의미는 영감님이 좀 보자고 하시네. 태준의 자리가 위태롭다는 증거였죠. 이에 태준은 선배, 저 좀 보시죠. 원식을 강하게 떠보는데 여기 왜 오셨습니까? 참 궁금한 거 많다. 너나 좋아하냐? 난 너 싫은데. 강하게 철벽을 치는 원식. 네 일만 해. 남의 일 신경 쓰지 말고. 이어서 그는 실문을 왜 열어놨냐? 전임 수석 보좌관다운 의원님, 저였습니다. 원식이 똥꼬빨기 유단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편 태준은 이어지는 국감에서 뭐라도 있어? 정적인 법무부 장관을 사임시킬 계획을 구상 중인데 그 카드는 바로 차동? 4년 전 부강 비자금을 폭로한 공익 제보자입니다. 부강전자의 100억 원대 비자금 조성을 폭로했지만 검찰은 오히려 차동호 씨를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수사했고 비자금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은 대검 차장 지금의 법무장관 박종길이지. 역시나 미드맨인 태준에게
희섭은 미소를 보이는데 곧이어 이제 법무부 장관만 남았습니다. 의원님 모실 때 제게 약속하셨죠. 법무부 장관 자리로 가시면 지역 공천 제게 주신다고요. 태준의 배치가 무궁화로 바뀌는 것도 지켜주십시오. 단 한 걸음 남았습니다. 공신부터 챙기는 게 당연하지. 새삼스럽게 사람. 이어서 계세요? 태준네는 제보자인 동우에게로 방문하는데 선생님과 같은 공익 제보자들이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법안을 수정하려고 해요. 이번 일이 잘 되면 선생님도 다른 피해자분들도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어요. 누구 왔어? 그의 아내는 나가세요.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 오든 저희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전화나 또 우리 이용하려고 오는 거겠죠? 이미 모든 것에 진저리가 나 있는 상황. 어쩌다 저렇게 되신 거예요? 그 이유인 측 비자금을 폭로한 게 회사에 알려졌어요. 모든 공익 제보자들이 똑같아요. 신원이 알려지는 순간 그분들 삶은 엉망이 되죠. 심지어 차동호 씨 댁이죠? 서울지방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이를 알아챈 법무부 장관 또한 채무 불이행으로 유체동산 가압류 진행하겠습니다. 압류라뇨? 후환을 없애기 위한 괴롭힘을 시전하는데 문제가 있으시면 법원에 별도로 이의 신청하세요. 이 억울한 상황은 모두 실제로도 벌어지는 일들이죠. 이어서 태준은 보좌관님, 압류의 원인을 찾아내는데 갑자기 차동호 씨 집에 차압이 들어간 게 이상해요. 채권자는 김인규 씨래요. 차동호 씨 부강 재직 시절 동료였다고 하는데 생계가 어려워지자 김인규 씨가 돈을 빌려줬다고 해요. 김인규요. 지금 부강전자 재무팀장으로 승진해 있어. 법무부에서 움직인 거야. 차동호 씨 막으려고. 곧이어 저 김인규 씨 되시죠? 직접 인규를 찾아간 태준. 송혜석 의원실 장태준 보좌관. 이에 인규는 두꺼운 낯짝으로 오리발을 내미는데 저기요, 사람이 좀 삽시다. 저도 그 일 때문에 힘들어요. 차동호 씨는 더 힘들 겁니다. 지금 법원에서 가압류까지 들어간 상태예요. 동호 일은 저한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 통로까지 팔아넘긴 마당에 그만 좀 가세요. 다신 만나지 맙시다. 태준에게 응해줄 생각은 없어 보이죠.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게 된 태준은 뭐 자전거라도 있어? 아직 없습니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희섭과 가자. 그와 가까워진 원식을 보며 잘 좀 해.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 시각 동우의 집에서는 사회생활 만렙을 찍은 인턴 도경이 저도 윤혜원 비서님도 선생님처럼 힘들게 싸우고 있는 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할 거예요. 최선을 다해 힘이 되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을 소재로 선생님을 이용하려는 게 아니에요. 감성팔이를 해내며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선생님의 용기를 응원하고 도우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제보자인 동우를 설득해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네, 증거물 목록에서 법인카드 내역이 사라졌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부강사장, 중앙지검장, 법무부 장관이 모임을 가졌대요. 정경유착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내는데 성공하죠. 결제한 사람은? 이를 뒷받침해줄 증인은 바로 김인규 씨요. 이를 쥐새끼처럼 훔쳐들은 원식은 장태준이 뭔가 찾은 것 같은데요.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무슨 카드 내역이라고 하던데요. 태준의 계획을 망치기 위해 장관 측에 알리게 되고 한참 국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서구지검에 연락해. 아이고 장관님. 장관은 후환이 될 인규를 치워버릴 생각이죠. 자, 지금부터 부강전자 압수수색. 서부지검에서 왔습니다. 가자. 한편 역시나 이를 알아챈 태준. 여보세요? 장태준입니다. 지금 검찰에서 재무팀 압수수색 영장과 김인규 씨 체포 영장을 가지고 들어갈 겁니다. 인규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과 동시에 지금 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오세요. 그를 하이제킹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어서 차동호 씨 한 번이라도 찾아가 봤습니까? 태준은 인규를 질책해보지만 뇌 손상으로 팔과 다리가 마비가 되었더군요. 동정이라도 바라고 나보고 증언하라는 거야? 그의 양심은 착각하지 미동조차 말아요. 없는 상태인데 당신 같은 사람한테 양심이라는 게 남아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법무부 장관이 당신을 보호라도 해줄 것 같습니까? 당신 체포영장 지시 내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야. 사건을 서부지검으로 인접해 부강 재무팀과 관련 인사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팩트를 알려주며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해주자마자 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곧바로 꼬리를 내립니다. 잠시 숨어 지내세요. 상태의 호텔 1813호예요. 언제까지? 그건 당신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달렸죠. 그리고 그때 웬 차 한 대가 들어섰는데 누구예요? 당신 보호해줄 사람. 태준이 부른 인물은 바로 자신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선물 치곤 꽤 놀라운데? 선영이었죠. 이 사람 수배 내려진 거 알아? 그러니까 서프라이즈 선물이지. 이어서 보좌관님, 식당 찾았어요. 삼청동 47-1번지요. 비리 장소를 알아낸 태준은 식당 출입 명단과 CCTV를 통해 확실한 증거까지 획득합니다. 이는 곧바로 법무부 박종길 장관이 위증을 한 단서가 발견되어 송희섭 의원실에서 고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젊은 여성들도 동석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국감중 위증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장수가 싸움에서 졌으면
목을 내놔야지. 다시금 태준이 자, 태준이 내일 점심 같이 하자. 네, 알겠습니다. 희섭의 신임을 얻었나 싶은 그때 네, 오 부장님. 사무실 비번이요. 57983이요. 네. 시덥지 않은 질문이 오 선배? 네. 뭐 사무실에 뭘 두고 갔다고 하네요. 이토록 태준을 긴장시키는 이유는 바로 만일을 대비해 자신이 꽁쳐놨던 조가병이 가지고 있던 자료는 다 파기했습니다. 희섭의 비리 자료를 원식이 발견한 것. 그리고 이는 곧바로 희섭의 귀에까지 들어가죠. 확인해 보니까 조가병 의원실에서 가지고 있던 자료 맞습니다. 소새끼가 엄한 마음을 품고 있었네.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새끼가. 주인이 누구야 이 새끼? 주인이 누구야? 나야. 심지어 이런 곳에서 작당 모의를 하고 계셨네. 내가 여우한테 제대로 물렸구나. 키워준 아내도 모르고. 태준을 도왔던 사실을 들켜버린 선영은 가병에게 버림받아 버리고 풍수로 낙인이 찍힌 태준 또한 오늘부터 모든 보고서는 나한테 올려. 장 보좌관은 지역구에 잠깐 내려가 있어. 원식에게 자신의 자리를 빼앗긴 채 그대로 지역구로 자천되어 버립니다. 이어서 희섭은 펜 좀 줘봐. 법무부 장관에게 여기에 태준이 찾은 비리 증거를 들이밀며 사임. 그의 사임을 요구하는데 난 이는 자신에게 이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장관 자리를 내놓으라는 남의 자리에 그렇게 오래 앉아 있으면 안 되지. 암묵적인 협박인 것이죠. 김인규 그놈 입은 검찰이 막겠지만 내 요 입은 누가 막을 거요? 그렇게 한순간에 영감이 이대로 장관이 되면 난 여기서 계속 지켜만 봐야 될 수도 있어. 설 자리를 잃은 위기에 봉착한 두 사람. 하지만 계속 지켜만 볼 순 없지. 하지만 태준은 아직 어떻게 하려고? 뭐 포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잘하는 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거. 과연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그리고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태준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방법은 내가 가진 카드 하나를 버려야 한다. 무엇일까요? JTBC 드라마 보좌관은 제목 그대로 국회의원과 그들을 보좌하는 보좌관의 암투와 정치 싸움을 리얼하게 그려낸 작품인데요. 정치판이라는 생소한 세계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흔히 접하는 사회적 이슈들과 인물들 간의 서사가 디테일하게 연결되어 있어 몰입감이 대단한 작품이었습니다. 물론 정재영의 미친 연기력과 미나 누나의 우월한 미모도 더 이상 말할 게 없고요. 정치 싸움과 수싸움에 환장하시는 분들이라면 고정 댓글에 적힌 링크를 통해 JTBC VOD 몰아보기 프로모션을 이용하여 보좌관 시즌2까지의 정주행을 적극 추천드립니다.